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제3강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고요. 오늘은 3강과 4강 두 개 강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녹화이지만 그 전에 또 한번 해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녹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별의 탄생과 진화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빅뱅에 대해서 공부했었네요. 자, 모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한순간의 폭발로 지금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을 빅뱅 이론이라고 한다. 근데 초기에는 너무 뜨거워서 물질을 구성할 수가 없었으나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기본 입자, 즉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그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그 중성자, 양성자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을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다시 더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까지 붙잡으면서 원자를 이룬다.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원자를 이뤘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빅뱅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네, 꼭 기억해야 돼요. 38만 년이 지났을 때. 자, 그 내용이 한 몇 페이지나 있을까? 한 10페이지쯤 있을까? 여기. 자, 여기 38만 년이 지났을 때 원자를 구성했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로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각각 전자와 결합해서 원자를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다.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때 퍼져나간 빛이 지금은 3K, 약 2.7K에 해당하는 우주 복사가 발견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생겼다고? 38만 년 후, 빅뱅 후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후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수소, 헬륨, 원자 등이 모여서 별과 은하를 생성하였다. 언제? 이렇게. 근데 이런 것은 놔두고 다시 원래대로 그중 하나가 바로 태양이 되고 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별의 탄생 과정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꼭 기억해 둘 게 있네요. 별의 탄생 과정.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물질들이 거의 진공이나 다름없어요. 진공. 말하자면은 우리 교실만한 공간에 고작 한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정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진공보다 더 희박한 진공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광대한 우주 개념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구름처럼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 성운이라고 한다. 근데 성운 내에서도 밀도가 높은 곳, 당연히 밀도가 높은 곳에서 모여들기가 쉽겠죠. 당연해요. 이것은. 하지만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별이 탄생하였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높으면 별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서로 충돌해서 모여들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별이 탄생할 때 이러한 성운 속에서 별이 탄생할 때 별이 딸랑 하나만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너무 커지면 다시 폭발해버려. 그래서 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의 별이 동시에 만들어지는데 별들의 집단을 이루어요. 그걸 뭐라 그래? 성단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성단. 그래서 하나의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나이는 거의 같은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성운, 우주 공간에서 성간 물질이 한 곳에 모여 뭉쳐지면 중력이 커져서 주변의 성간 물질을 더 많이 끌어들여 성운을 형성합니다.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 성운 내에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서 밀도가 온도가 매우 높아져 원시별이 생성된다. 자, 여기서 온도가 매우 높아져서 원시별이 생성되니까 애초부터 온도가 높다면 별이 만들어지기 쉬울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래야 모여들기가 쉽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하여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표면 온도가 아니고 중심부의 온도이고 표면 온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도가 1000K가 아니고 1000만 K예요. 그럼 비로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성된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별이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별의 정의, 항성의 정의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별의 정의는 별의 에너지원이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가 빛으로 우주로 방출되는 천체, 그걸 별이라고 한다. 그런데 별이 탄생하기 전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가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표면 온도가 1000K에 이르게 되면 서서히 빛이 나기 시작해요.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별이 아니야. 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원시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뜨거워져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기억해야 돼. 1000만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수소 핵 융합을 시작하는데 그때 비로소 별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은 원시별이라고 한다. 격이 달라요. 별이 이름이 붙어 있어서 별이라고 하지 않고 원시별, 격이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자, 별이 탄생했습니다. 이때의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우리 태양도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별의 탄생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첫째,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는 원시별에서 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심 부분에서 수소 핵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열해주는 단계.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비로소 핵 융합이 시작되게 만들어주는, 예열해주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계열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이라 했을 때 주계열성이 되겠는데 이때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을 보게 되면 자, 오른쪽에 있네요.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학식으로 쓴다면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수소 4개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더 작아요. 따라서 빠져나가는 질량이 있다. 플러스 델타 M. 이때 델타 M을 뭐라고 하냐면은
빠져나가는 질량, 결손 질량입니다. 원래 이게 더 커야 돼, 질량이. 그런데 합쳐지면서 질량이 살짝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E equal mc 스퀘어. 스퀘어가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m은 바로 결손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빛의 속도 제곱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곧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질량이 곧 에너지이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태양 내부와 같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질량이 어떤 게 더 크다고?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크다. 질량이 줄어들어 버렸다. 그럼 빠져나간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서 보낸다. 자,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수명이 약 100년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는 혼자 살아가기 힘들죠.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 돼. 그때를 한 5살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살. 그래서 이때를 유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명 100년 중에서 나머지 또 5년, 96세에서부터 100세까지. 나머지 그 5년도 역시 너무 늙어서 기력이 없어 또 혼자 살기 힘들 때,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그냥 노년기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 기간을 몇 %죠? 90%가 되겠지, 이제. 그 기간을 활동기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일생을 크게 3단계로 나눴을 때 유아기, 활동기, 노년기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90%가량은 활동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 별의 일생의 거의 80%에서 90%가량이 일생의 기간 중 80~90%가 주계열 단계에서 보내요. 그렇다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80에서 90%가량은 주계열성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대부분은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 단계에서 보내는 이유는 나와 있다시피 주요 구성 성분이 수소이고,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 핵융합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또 기억할 것. 자, 주계열성의 주요 구성 성분이 수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소는 몇 %가량 될까요?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비율이 있어요. 수소, 헬륨의 비가 3:1. 그러면은 75%가량이 수소, 나머지 25%가량이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대부분 구성은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에 있을 때 별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다.
그 이유는 자,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 인력으로 작용하므로 수축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인력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중력은. 그런데 여기서 압력차에 의한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압력차에 의한 힘, 안쪽의 압력이 클까? 바깥쪽의 압력이 클까? 별의 내부에서 안쪽과 바깥쪽 압력은 어디가 클까? 쉽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물속으로 잠수하면 수압이 어떻게 되죠? 더 커지죠? 똑같아.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구 중심에 더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압이 증가하듯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압력은 커져요. 그럼 바깥쪽은 압력이 작아져.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대기압이 매우 낮아지는 것처럼. 그러면은 기체들은 움직이는 방향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갈까? 저압에서 고압으로 갈까? 주사기 피스톤을 눌렀을 때 실린더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죠. 이유는 실린더 내부의 압력이 더 높고 바깥쪽이 더 낮으므로 공기는, 유체는, 물은, 액체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별의 내부가 더 고압이고 바깥쪽이 저압이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돼요. 따라서 압력차에 의한 힘은 팽창하려는 힘이야. 팽창. 그런데 그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 따라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데 그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해요. 정역학 평형 상태.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평형을 이룬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노란색 화살표는 압력에 의한 힘, 팽창하려고 하는 힘, 고압에서 저압 쪽으로 향하려는 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는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 질량이 있어서 당기는 힘, 만유인력. 그래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인데 그 크기가 서로 같음으로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주계열성, 별의 일생의 80 내지 90%를 머무는 기간 동안 그 별의 크기가 거의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지금 태양이 그렇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별의 질량과 수명.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수소 핵 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별의 내부가 너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게 되면 그만큼 질량도 커서 많이 모여들고 압력이 크고 뜨겁고 해서 핵 융합이 보다 격렬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되려 수명이 짧다. 빨리 소모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가습기가 있다. 가습기가 있다. 그랬을 때 물을 보충할 수가 없어. 다 떨어지면 보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이 통이 작아서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써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하게 가습기를 틀 거예요. 이렇게 약하게 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아지게 되면 감각이 떨어져서 최대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되려 수명이 짧아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수소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명이 더 짧아지는 것은 내부 압력이 더 높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소 핵 융합이 보다 격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명은 되려 짧아진다. 그것도 제곱에 반비례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써요. 별의 수명을 라지 t라고 쓴다면 별의 수명은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그러면은 수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가습기에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듯이 그만큼 밝은 별이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 질량 교선이 커지므로 그만큼 밝은 별이 되고 그만큼 짧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리고 별의 질량에 따라 진화 단계와 수명이 달라진다 그랬을 때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량이다. 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질량이다. 질량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질량이 태양보다 약간 작거나 태양과 비슷하거나 또는 태양보다 약간 크거나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주계열성 단계 이후 자,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더 이상 중심 부분에서 헬륨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수소가 없어. 수소가 완전히 소진돼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연소돼 핵융합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걸로 주계열성은 끝. 주계열성은 중심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이 이루어질 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그래 수소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주계열성 단계는 끝. 그러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지 끝. 그렇게 되면 자 별의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아져서 핵융합을 멈췄으므로 압력이 막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중력이 더 커. 그래서 수축을 해요. 자, 중심 부분이 수축입니다. 이것도 조심. 별이 수축하는데 이 부분은 중심 부분에서 수축입니다. 별의 중심 부분은 수축합니다. 이 시기에. 별의 중력 수축으로 또 에너지가 발생해요. 원시 별에서 중심 부분이 뜨거워진 이유가 뭐였어? 원시 별의 에너지원은 수축하는 과정에서 뜨거워진다고 그랬어. 그렇듯이 또 수축을 하면 더 온도가 뜨거워져. 그래서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아직은 핵융합에 참여하지 않은 바깥쪽 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심 부분에서 수소 핵융합을 했었는데 아직은 바깥쪽에는 수소 핵융합을 참여하지 않은 층이 있어. 바깥쪽에. 근데 거기까지 뜨거워지게 해. 그래가지고 1000만 K 이상이 되면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또 시작해요. 여기서 차이점. 중심 부분이 아니라 바깥쪽.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하고 시험 문제의 양상이 약간 달라지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때의 시험 문제는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단어가 헷갈린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딱딱 틀려. 참고로 중학교 때의 시험은 이거 수업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동그라미를 치면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거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틀려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주 계열성을 벗어나면 주 계열성이 끝나고 나면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없다. OX.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없다. OX. O. 그런데 별의 내부에서는 있어. 중심부하고 내부하고는 다른 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자, 다시. 중심 부분에서는 수소핵 융합이 중지. 그런데 중력 수축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열기가 바깥쪽을 데워. 그래서 바깥쪽, 그러니까 중심 부분을 둘러싼 수소 껍질 부분이라 그래. 한자어로 말하면 껍질 각자를 써서 수소각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소층, 수소 껍질 부분을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소층, 수소 껍질 부분을 가열하여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열기, 핵융합에 의해 발생된 열기가 기체 입자들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해서 바깥쪽을 또 밀어내요. 그래서 바깥쪽은 팽창을 해요. 그래서 별이 커져요. 그래서 자이언트, 거인 할 때 거자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 유재석을 자꾸 밀어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자리를 노리는 개그맨이 있죠. 야야야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박명수. 자칭 뭐라 그래? 거성이라 그래. 자칭. 자이언트 크다 이거예요. 큰 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까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중심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수축한다고 했어. 근데 별 전체는 어떻게 된다고? 별은 팽창해서 거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조금 더 커져서 그냥 거성, 적색 거성이 돼요. 적색 거성. 그런데 태양보다 월등히 큰 별의 경우는 훨씬 큰 별이 돼요. 훨씬 큰 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초고성이라 그래. 울트라. 그 단계를 뛰어넘는 더 큰 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고성으로 진화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거성 커지는데 적색이라 그랬네? 적색이라 그랬네?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낮아지게 돼요. 아까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뜨거워진다. 근데 팽창을 하면 반대로 차가워진다. 그래서 별의 바깥쪽은 팽창을 해서 차가워지게 되어서 표면 온도는 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커지되 표면은 차가워져서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떤 별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어떤 별은 초고성으로 진화 경로 운명이 달라졌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 물리량이 뭐라고? 질량. 질량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꼭 기억이 된다. 질량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진화 단계와 수명이 달라진다. 운명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헬륨 핵이 수축해서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열기가 바깥쪽에 수소 핵 융합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헬륨 핵이 수축해서 뜨거워지다가 1000만 K의 10배인 1억 K가 되면 그 헬륨조차도 핵융합을 시작해요. 그래서 자, 3개의 헬륨이 모여서 탄소를 만들고 부수적으로 산소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핵 융합을 또 시작해요. 근데 이때 수소 핵 융합보다는 헬륨 핵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온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성자 하나였을 때의 전기적인 반발력보다 양성자가 2개인 헬륨과 헬륨 핵이 충돌하려면 전기적 반발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충돌시켜줘야 돼. 그래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뜨거워져야 한다.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의 핵 융합을 위해서는 더 뜨거운 온도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1000만 K니 1억 K니 그래서 온도가 매우 뜨겁다. 그죠? 그런데 이게 실감나지 않으니까 그냥 허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야. 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인공 태양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핵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순간 내부 온도가 그렇게 뜨거운 온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적색 거성, 초고성 이후의 진화. 별의 질량에 따라 중심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나 초고성 이후 별의 진화 과정은 무엇에 따라 다르다고? 질량에 따라 또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방금 했던 이야기, 질량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을 때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적색 거성 중심부의 헬륨이 소모되면 자, 헬륨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륨 핵 수축에 의해서 헬륨 핵 융합으로 헬륨도 수소와 마찬가지로 헬륨도 다 소모가 되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가 주로 탄소인데 탄소 그리고 또 헬륨과 결합해서 또 하나 산소를 만들기도 하는데 주로 탄소예요. 그런데 이런 탄소가 또 중력 수축을 해요. 또 중력 수축. 더 뜨거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 질량이 작아서 너무 크지 않아서 더 이상 핵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더 높은 온도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중심핵,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수축을 하고 뜨거워져서 바깥쪽을 데워서 바깥쪽에 있는 헬륨이 또 융합을 만들고 그 핵융합에 의해 발생한 열기가 또 바깥쪽에 수소를 또 데워서 수소 핵융합을 또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깥쪽은 또 팽창을 해서 더 큰 적색거성으로 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바깥쪽은 날아가 버리고 중심핵은 수축해서 뭐가 되냐면은 백색 외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차츰 식어서 이제 흑색 외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 버려요. 식어서. 자,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중지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있는 헬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적색 거성이다 이거예요. 자, 별의 팽창으로 인해 별의 바깥층을 구성하던 물질은 외부로 방출되어 행성 상성은 단지와 같이 도너츠와 같이 쭉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그리고 중심부는 수축에 의해서 백색 외성을 만든다. 여기서 외자가 뭐예요?
왜소하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자, 일본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말 왜구라고 그랬어요. 왜구. 그때 왜자가 요거예요. 왜자. 왜소하다 할 때 왜자. 작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이 170이 안 됐다 그래요. 16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여러분들은 거인들이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150cm 정도. 키가 그렇게 작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덩치가 컸었다. 그렇게 덩치가 큰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매우 작은 난쟁이로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총을 들고 있다는 게 문제지. 저 총. 문제였죠? 어찌됐든 여기서 왜성 할 때 왜자는 작다라는 뜻. 매우 작다. 그러면은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우리 태양이 진화를 거듭해서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된다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우리 지구만 해진다는 얘기예요.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우리 지구만 해진다. 그게 백색 외성이다 이거야. 매우 작다. 그런데 백색 외성은 백색, 뜨겁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색깔이 백색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온도가 10,000K에 가깝다. 매우 뜨겁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축에 의해서 됐으니까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수축돼서 만들어졌으니까 밀도가 매우 크다가 돼요. 밀도가 매우 크다. 온도는 뜨겁고 밀도는 매우 크다. 이렇게. 그게 백색 외성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크면 거의 10배 가까이 그 이상이 되면 뭐 8배에서 25배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아무튼 태양보다 월등히 질량이 크다면 초거성이 되고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보다는 더 큰 단계로 진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초거성이 되는데 그 초거성에서 단계를 거쳐 아까 주계열성일 때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 때 수소핵융합 반응을 했었는데 수소핵융합이 끝나면 헬륨 핵 수축이 되고 바깥에서 수소 핵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공통이야. 그런데 또 중심 부분에서 다시 뜨거워져서 헬륨 핵 융합을 해서 탄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헬륨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바깥층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끝났어. 또 수축을 해. 근데 여기는 그대로 끝났지만 여기는 또 수축하다 또 뜨거워지면 그 탄소가 또 모여서 더 무거운 원소를 또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바깥쪽에 또 반응, 또 연쇄적으로 뒤따라오는 반응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또 수축해서 또 더 무거운 원소, 또 수축해서 더 무거운 원소. 그래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순차적으로 쫙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철이 만들어져요. 철, Fe, 철. 별의 내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철을 만드는 핵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핵융합을 중지합니다. 철이 만들어지는 핵융합은 규소 핵융합, Si 핵융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쨌든 철까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철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만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원소가 철이래요. Fe, 철.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것들은 핵융합을 하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분열되어서 철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 수축한 이후 똑같이 바깥쪽 날아가 보는데 자, 수축한 이후 결국 양성자와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너무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전자가 양성자, 원자에게 붙어버려. 그러면서 이게 거대 폭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중력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초신성 폭발 이렇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그래서 그러면서 바깥쪽은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여 애초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조금 더 작으면 중성자 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질량이 큰 별의 경우는 블랙홀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중성자 별과 백색외성을 비교한다면 중성자 별이 월등히 작아요. 태양과 지구의 사이즈 비교였죠? 태양이 있고 태양이 백색외성이 되면 지구 사이즈만하게 수축된다. 그런데 중성자별은 백색외성보다 더 작아져요. 더 수축. 그래서 밀도가 훨씬 크게 돼요. 그럼 블랙홀은 더 작아져요. 따라서 블랙홀의 밀도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력이 너무너무 커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중성자 별이 되고 블랙홀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질량이 매우 커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질량이다 이거예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집중. 방금 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쭉 읽어보면 되겠네. 핵융합 반응과 원소의 생성. 별의 질량과 핵융합 반응. 별은 진화 과정에 따라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원소가 달라지며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핵융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소까지 만든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서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 계속 핵융합을 해서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철과 같은 원소가 순서대로 생성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생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까지만 만들어진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정리해 놨네요. 여기 있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 한번 읽어보세요. 표 여기까지. 자, 여기만 읽어보면은 잠시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조금만 5분만 집중해줘요. 5분을 쉬게. 여기에서 주계열성이 되기 위해서는 별의 중심부 온도가 얼마라 그랬지? 예, 1000만 K. 그랬을 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참고로 우리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약 1800만 K 정도, 1500만 K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K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가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소모되면 헬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중력 수축. 중심부는 여기 나왔잖아요. 중심부는 수축한다. 그
그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깥쪽을 데워서 바깥쪽은 수소 핵 융합이 이루어진다.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중심부가 아니라 이미 주기율성 끝났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수소각 연소라고도 한다. 이때 연소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보통 우리는 원래 연소라 하면은 산화되는 거, 불에 타는 거죠. 이건 불에 타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연소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수소각 연소. 그리고 또 그 열기에 의해서 바깥쪽은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중심부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헬륨 핵융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중심부 온도가 이렇게. 그리고 이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주로 탄소가 만들어지고 한 개 더 헬륨이 참여하면은 산소까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자, 헬륨 핵융합. 이 과정에서 중심부는 수축하지만 바깥쪽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별의 크기는 커져서 적색 거성이 된다고 그래서 거성이 된다. 그래서 중심부는 수축, 바깥쪽은 팽창, 별의 크기는 커진다. 그것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모두 소모가 되면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 헬륨이 이루어진 모여서 된 중심부 똑같아. 그런데 이게 또 중력 수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온도 또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8억 K 이상이 되면 더 뜨거워졌어. 8억 K 이상이 되면 탄소조차도 핵융합이 일어나서 네온이나 마그네슘 등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이 온도가 되질 못해요.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이 정도 온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깥쪽 부분은 계속해서 날아가 버리고 주로 탄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은 수축해서 점점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허옇게 창백해 보이는, 하지만 표면으로 매우 뜨거운 백색 외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지름이 워낙 작아서 매우 어두워요. 그래서 매우 어두워지는 별이 됩니다. 작아서 어두운 것이지 온도가 낮아서 어두워지는 별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태양보다 월등히 무거운 별은 중심부 온도가 8억 K 이상이 되어서 탄소 핵융합도 이루어져서 보다 무거운 원소, 여기 있네. 스텝 3.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난다. 그러나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경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난 이후에도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순서대로 일어난 후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생성돼? 철이 생성된다. 철의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이 생성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근데 언제 만들어지냐? 모든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별의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게 되고, 중심부 온도가 매우 높아지면 중심부가 급격히 붕괴되면서 초신성으로 폭발해서 어마어마한 내부 압력이 만들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생성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안 만들어져. 따라서 귀해요. 그래서 특히 금을 뭐라 그래? 우리는 귀금속이라 그래. 귀하다. 그 말은 비싸다는 뜻보다는 희귀하다, 드물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거운 원소들은 이렇게 흔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 나간 것들이 다시 어디에선가 모여서 또 별을 만들어요. 그래서 2세대 별이 만들어지고 또 폭발하고 또 3세대 별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심부에 뭐가 되어 있나요? 주로 탄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여기까지. 이 바깥쪽은 날아가 버려서 행성상성운이 되고 주로 이것만 모여서 뭐가 된다고? 백색 외성이 된다.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월등히 크면 점점 계속 핵융합에 의해서 중심부로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바깥쪽 날아가 버리고 중심부는 뭐가 된다고?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규소가 모여들어서 핵융합에 의해서 철이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온도가 얼마라고 그래서 30억 K 이렇게 그 정도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순환 그 과정. 초신성의 잔해에서 생성된 별은 더 무거운 원소를 더 많이 포함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